안녕하세요. 몽고DB의 김동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최적화를 위한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션 아젠다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그리게이션이 기존의 파인드랑 어떤 부분이 틀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인 연산을 통해서 기존의 RDB에서는 가능했으나 몽고DB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조인 연산을 몽고DB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나의 타겟 컬렉션에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니언 위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스키마 구조의 컬렉션이 있을 때 이런 컬렉션들을 어떻게 하나의 싱글 뷰로 볼 수 있는지,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몽고DB를 단순히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큐먼트에 어떤 필드를 선택하고 싶고 해당 필드들을 특정 정렬 순으로 반환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산은 기본적으로 find나 find1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필드가 아닌 연산된 필드를 리턴받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 및 그룹화된 쿼리를 수행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 다큐먼트의 구조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디드 다큐먼트를 루트 다큐먼트로 올리실 수도 있고, 어레이 안에 인베디드 다큐먼트를 언와인드해서 여러 개의 다큐먼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파인드 연산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직계 처리나 다큐먼트 트랜스폼 또는 어레이 내에 연산 등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닉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파이프 처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세스의 PID를 찾기 위해서 ps-ef 파이프 그랩 프로세서 네임과 같은 방식의 처리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한 개 이상의 파이프로 구성될 수 있고, 각각의 파이프는 하나의 변환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SQL처럼 하나의 거대한 문장으로 구성된 게 아닌 여러 개의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어그리게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디버깅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어떤 순으로 파이프를 만들든 간에 몽고DB가 해당 파이프라인을 재작성하거나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몽고DB의 find나 어그리게이션이 기존 SQL과 어떻게 매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 같이 몽고DB의 find는 SQL의 select, where, order by 문과 동일합니다. 단순 데이터를 조회하고 정렬해서 리턴하거나 리밋을 걸어서 페이지 내성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그리게이션의 경우는 SQL의 select, group by, having과 같은 직계 연산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find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그리게이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그리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find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 연산이 복잡해지거나 다큐먼트를 트랜스폼해야 되는 요건이 많아짐에 따라 어그리게이션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find 및 어그리게이트는 몽고DB에서 천천히 수렴되고 있으므로 두 개의 구문의 구분은 각 릴리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데이터 조회가 단순 조회라고 한다면 find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몽고DB 4.4부터는 find의 프로젝션 부분에서 리터럴 및 어그리게이션 표현식 및 구문을 사용하여 새 필드를 프로젝션하거나 새 값으로 기존 필드를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 find 문으로 어레이 배열의 합을 구하거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배열값만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몽고DB의 find와 어그리게이션의 비교인데요. 두 개 구문은 동일한 조건과 결과를 find 문과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제입니다. 두 개 구문 다 address.country가 캐나다인 다큐먼트를 찾아서
해당 다큐먼트의 2개 필드 값만 리턴하되 토탈 리스팅 카운트 값이 큰 순서대로 역정렬해서 첫 번째 다큐먼트만 리턴하는 예제입니다. 파인드절은 필터링, 프로젝션으로 구성된 반면 어리게이션은 매치, 프로젝트, 소트, 리밋과 같이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 예제와 같은 단순 조에서는 파인드 문이 좀 더 작성하기 쉽고 API로 구현하기가 편한 반면 쿼리 조건이 복잡해지거나 중간에 산술식이 포함된다면 어리게이션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리게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팁을 드리면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한 번에 작성하기보다는 변수에 어그리게이션 스테이지를 작성하고 이를 파이프라인에 추가하여 테스트 및 디버깅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의 어레이로 묶어 작성하다 보면 중간에 수정하거나 디버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를 분리한 후 이를 의미 있는 네이밍을 통해서 작성한다면 향후 수정하거나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점이 많을 것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팔로워의 수가 20만 미만인 사람 중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과 팔로워의 숫자를 찾는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총 3개의 파이프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만 미만인 사람의 조건, 두 번째는 프로젝셔널 필드명, 세 번째는 정렬, 네 번째는 한 건만 리턴하게 되는 리밋. 이와 같이 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의미 있는 변수의 네이밍을 한다면 향후 디버깅하거나 아니면 향후 수정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그리게이션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스는 몽고DB의 구이 도구면서 어그리게이션 빌더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동 완성 및 문법 에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 스테이지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 매우 빠르고 편하게 어그리게이션을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툴은 몽고DB의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컴파스는 파이썬, 노드, 자바, 그리고 C# 등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의 직계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코드를 해당 언어의 관용적 드라이버에 맞게끔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외부에서 작성된 파이프라인을 가져다가 컴파스에 임포트해서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컴파스를 사용하신다면 어그리게이션을 처음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그리게이션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그리게이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인 오퍼레이션입니다. 조인 오퍼레이션의 대표적인 것으로 룩업이나 그래프 룩업이 있습니다. 룩업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비슷하지만 몽고DB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몽고DB로 그대로 가져오셔서 룩업을 통해서 조인 연산하는 것은 몽고DB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룩업 연산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스키마 디자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인즉 몽고DB에서 굳이 컬렉션 간에 조인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조인이 필요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인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그때 룩업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인할 때 항상 연산 비용이 발생하므로 좋은 다큐먼트 스키마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조인되는 컬렉션이 커질수록 조인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베딩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인베딩된 필드에 대해서 항상 빈번한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일대 다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인베딩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룩업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룩업은 단순히 2개 컬렉션의 필드를 가지고 조인할 수도 있지만 타겟 테이블에 어그리게이션 연산을 추가하여 수행한 뒤 해당 결과를 가지고 조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컬렉션을 연속해서 룩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룩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룩업되는 필드에 대한 인덱스 여부는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룹 연산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달러버켓은 달러그룹의 좀 더 특수화된 그룹 연산자입니다. 달러버켓은 추가 표현식 없이 특정 범위의 값을 그룹핑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 필드를 0살부터 10살, 10살부터 20살, 20살부터 30살 등의 범위로 사전에 디파인한 다음에 그룹핑해서 카운팅하는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버켓 오토는 이와 반대로
몽고DB가 자동으로 그룹핑하는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룹핑하는 필드의 범위를 정한 게 아니고 나는 이 데이터 범위 중에서 그룹핑을 1000개로 할 거야, 아니면 20개로 균등하게 그룹핑을 할 거야 와 같은 요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버켓 오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계 옵션을 활용 가능하고요, 넓은 구간의 시계열 차트를 표현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셋은 여러 하위 집계를 실행하고 단일 문서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셋을 통하면 여러 채도 장기를 실행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위에 두 가지 버켓팅을 페이셋의 하위로 구성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셋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연도별 집계나 지역별 집계, 성별 집계 등을 하나의 다큐먼트로 리턴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 하나인 그룹과 소트의 역정렬의 alias인 sort by count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sort by count는 기존의 그룹과 sort, 그룹 sort와 동일하면 해당 연산의 ali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필드 값에 대한 카운트를 가지고 역정렬에서 보여주고자 할 때 두 개의 파이프를 한 개로 조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지 연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 4.2부터 달러 머지를 지원하는데요, 머지는 기존 달러 아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달러 아웃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컬렉션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어지고 넣어지는데요, 머지의 경우 머지하고자 하는 컬렉션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리프레시를 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컬렉션이 이미 사징된 컬렉션이어도 달러 머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문을 잠시 살펴보면요, 머지를 사용하면 결과가 들어가는 위치를 지정한 다음 컬렉션 이름만 제공하거나 DB 이름과 컬렉션 이름의 다큐먼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필드는 이게 다이며 나머지 옵션 필드는 모두 디폴트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지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new 컬렉션에 유니크 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머지를 위한 기본 키 조건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언더바 id를 키로 가지고 갑니다. 새로운 다큐먼트가 대상 컬렉션에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으면 인서트를 하고, 일치하면 기존 다큐먼트를 새로운 다큐먼트의 필드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업서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작성하면 동일 DB에 지정된 컬렉션에 언더바 ID 필드를 기반으로 머지 작업이 일어나며 모든 액션은 디폴트 값으로 수행됩니다. 머지가 동일 DB로 제약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클러스터 내에 다른 DB에 다른 컬렉션의 머지 작업을 수행 가능합니다. 머지는 기본적으로 언더바 ID 필드로 수행되는데요, 여러분이 고유의 필드 값을 가지고 머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니크 인덱스를 해당 필드에 생성하셔야 합니다. 날짜 기반이나 상품 ID, 유저 ID 기반으로 머지를 수행할 경우 타겟 컬렉션의 해당 필드에 대해서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하는 이유는 고유 값을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머지하기에 중복값을 허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머지는 타겟 컬렉션에 매칭되는 다큐먼트가 없으면 인서트가 수행되고, 매칭되는 다큐먼트가 존재하면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RDB에서 종종 사용하시던 업서트와 유사합니다. 기존에 다큐먼트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서트하고, 기존에 다큐먼트가 있으면 새 값이 있는 필드만 설정하고 나머지 필드는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머지의 기본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머지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머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몽고DB의 머지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매칭되는 다큐먼트가 있을 경우 단순히 다큐먼트를 타겟에 인서트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로직을 통해서 타겟의 데이터를 소스 데이터 기반으로 가공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요건이 있을 경우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수행해서 좀 더 많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머지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다큐먼트에 누적해서 썸 연산도 수행 가능합니다. 소스 컬렉션의 다큐먼트의 필드를 변수로 받아서 해당 변수를 기반으로 타겟 테이블에 썸 연산을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달러 토탈은 기존 타겟에 있던 컬렉션의 다큐먼트의 필드 값이고 달러 뉴점 토탈은 신규로 머지되는 소스 컬렉션의 다큐먼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스텝의 로직으로 수행했던 머지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간편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러 머지를 사용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트레이션 서머리라고 하는 컬렉션으로 롤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에는 행사에 등록한 사람의 상세 정보가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데일리 기반으로 레지스트레이션 서머리에 롤업하는 예제입니다. 머지를 통해서 서머리 컬렉션에서 주기적인 롤업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서머리 컬렉션의 이벤트 이름과 날짜로 구성된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어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2021이라는 이벤트 아이디를 가진 다큐먼트를 걸러내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연도 월 1 형식으로 데이트 필드를 문자로 변경하여 그룹핑하고 해당 다큐먼트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는데요. 이벤트, 데이트, 토탈 3개의 필드를 프로젝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프로젝션된 다큐먼트를 리지스트레이션 서머리 컬렉션의 이벤트와 데이트 필드로 키로하여 머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2021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날짜별 참석자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초기 머지 작업은 수행하지만 증분 머지를 수행하려면 매번 모든 데이터를 읽어야 하고 머지 비용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분 머지를 위해서 5월 2일 및 이후에 대한 데이터는 보시는 것 같이 달러 매치 스테이지에 기준 데이터나 날짜의 범위를 주고 동일하게 머지를 수행하면 기존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증분 서머리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퍼레이션은 유니온 위드며 4.4 버전부터 가능합니다. 유니온 위드는 RDB에서 사용하는 유니온 올과 동일하며 기존 RDB보다 좀 더 유연한 유니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RDB의 유니온에서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온하는 쿼리들은 동일 개수의 컬럼을 프로젝션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스키마가 다를 경우 두 개의 테이블을 유니온해서 집계를 하려면 기존 테이블들을 신규 스키마를 가진 템프 테이블로 이관하거나 공통되지 않은 일부 컬럼들은 포기하고 유니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고객 데이터를 B라는 회사의 고객 데이터로 유니온해서 고객 기반의 집계를 하려면 이는 분명 기존 RDB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기존 RDB의 유니온은 유니온하는 쿼리들의 컬럼 순서가 동일해야 되며 그리고 유니온하는 모든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몽고DB에서는 스키마의 제약 없이 유니온이 가능하며 4.4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유니온 위드 집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컬렉션의 데이터를 단일 결과 집합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월별로 버킷화된 별도의 컬렉션에 저장하는 C계열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데이터 컬렉션을 유니온하여서 새로운 값을 도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월별 컬렉션을 단일 결과 집합으로 통합하는 유니온을 생성하면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반환해서 통합뷰를 생성하거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더 긴 시간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세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성할 코드가 적어지고 인프라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데이터 이동 없이 사용자에게 더 새롭고 빠른 통착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 위드는 SQL의 유니온 올 연산자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몽고DB의 유연한 문서 데이터 모델 및 분산 스키마 설계를 활용합니다.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큐먼트에 대해서도 유니온이 가능하고 여러 4대에 걸쳐 있는 컬렉션 전체에 대해서 유니온 집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 올을 통해서 싱글 뷰를 생성해 볼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소스, 서로 다른 스키마에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통의 성격을 가진 필드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룹핑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3개의 컬렉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객, 회사, 관련자, 친구 이렇게 3개의 컬렉션이 있고 해당 컬렉션의 스키마는 완벽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가정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정보는 고객이면서 회사 관련자이고 동시에 친구인 사람, 즉 3개 컬렉션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사람 또는 특정 인별로 속해 있는 그룹을 찾고자 할 때 유니온 위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사람의 고유 번호,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가지고 각각의 컬렉션에서 찾은 후 집계 결과를 머지했지만 유니온 위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어그리게이션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퍼스트네임이나 이메일 필드의 명이 3개의 컬렉션에 정의된 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필드명은 프로젝션 스테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회사 관련자에서 언더바 아이디를 고유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위드를 사용해서 커스터머 컬렉션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프렌즈라고 하는 컬렉션도 마찬가지로 언더바 아이디를 프렌즈로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 3개의 컬렉션이 언더바 아이디가 해당 컬렉션명 또는 고유의 식별자를 가진 다큐먼트로 유니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유 식별자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그룹핑을 하고 엔타이틀이라고 하는 어레이 필드에 그룹명인 언더바 아이디 필드 값을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3개의 컬렉션을 가지고 사람별 속해 있는 그룹을 표시하는 다큐먼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지문을 사용한다면 메터럴라이즈 뷰 형태로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스킴에 대한 싱글 뷰 형태의 유니온 위드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월별 컬렉션 정보를 유니온 위드를 사용해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특성상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며 하나의 컬렉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별 컬렉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유니온 위드로 조회하고 과거 데이터는 해당 컬렉션을 드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예제는 월별 컬렉션을 생성하고 분기별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 3개 월의 데이터를 유니온 위드로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달러 소트를 먼저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은 몽고디비가 자동으로 단계를 병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달러 소트를 먼저 하고 매치를 하더라도 옵티마이저가 내부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매치를 먼저 하고 소트를 하게끔 자동화된 옵티마이저 기능이 몽고디비에는 내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줄이려고 하는데 프로젝트가 평균을 구하거나 썸을 구하는 등의 새로운 필드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몽고디비의 옵티마이저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작성할 때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션하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레이 사용에 있어서 어레이 안에 값들의 평균이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언와인드를 수행한 뒤 그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레이를 연산하기 위해서 언와인드보다는 달러맵, 달러리듀스와 같은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먼저 값을 산출한 후 그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는 스트림 형태거나 아니면 브로킹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림 형태는 데이터를 프로젝션하거나 필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큐먼트를 트랜스포하는 경우가 스트림 형태고, 그리고 브로킹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그룹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소트를 하거나 아니면 버켓 오토와 같은 이렇게 그룹 데이터를 중간중간 묶어가서 그룹하는 연산을 브로킹 단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트, 그룹, 버켓 오토 같은 단계들은 모든 결과를 처리할 때까지 다음 단계를 브로킹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방대하고 이런 그룹핑 연산자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을 작성했을 때 모든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어그리게이션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패러럴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그리게이션이 무엇이고 기존 파인드랑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말씀드렸고요. 3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몽고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파인드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어그리게이션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고DB의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